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유튜브 채널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그리고 공작권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목 옆에 있는 더보기를 보시면 더 볼만한 가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 마음껏 구경하셔도 됩니다. 전부 다 무료입니다. 자,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정부는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애석하게도 국민께 이 부정선거의 민낯을 알려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내란으로 몰려가면서 지금 대통령이 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전 대통령이 되면서 탄핵에 인용이 되고 지금 파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있어왔던 여러 가지 음험하고 불합리하며 불법적인 소행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는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조기에 문을 내리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작부터 나는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이 대단히 잘못되고 대단히 큰 실수의 시작점이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다음번으로 이어질 김문수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전임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국가정보기관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개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과 기존에 있는 조직을 다시금 리셔플해서 쓴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 세워서 새로 창설한다라고 하는 말뿐이 아니라 행위, 행동, 실천 자체가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으로 재거듭나서 재탄생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렇게 국가가 작지만 강한 강소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바로 비밀 첩보 공작기관인 모사드와 또 비밀 보안 방첩기관인 바로 신베트 그리고 군 정보 공작기관인 아망 이와 같은 세 개의 정보 공작기관이 서로가 협력을 해가면서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 국가 이익을 최전선에서 보호하고 방어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에 김문수 대통령이 되시면 반드시 국가정보원을 국립정신병원 수준에서 진정한 국가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됩니다. 재창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히나 김문수 정부에서 국정원장으로 가실 분은요, 이 사항을 모르고 들어가면요, 지금 김규현이나 조태휘처럼 들어가서 뻘짓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먹는 기생충 살다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금부터 조목조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꼭 기억해 두었다가 들어가서 반드시 하나하나 산가지 꺾어놓고 술 먹듯이 바로 산가지 하나하나씩 꺾어가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가짜 민주화 세력, 즉 5.18 민주화 세력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이 등장한 이후에 국가의 헌법 질서와 공정과 상식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김대중 때 원적지가 전라도인 애들을 근 80%, 90%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원적지가 전라도이지만 서울로 타 지역으로 호적 신고된 애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대중이가 그렇게 뽑았던 세월이 벌써 28, 9년 전 얘기입니다. 현재 국정원의 1급, 2급, 3급 이 가운데는 대체적으로 전라도 애들이 가장 많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거의 국립정신병원 수준으로 퇴락을 해서 야합하고 개별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국가 비밀 첩보 공작기관이 한낱 동사무소 수준 단대는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추락되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셋째입니다. 비밀 공작 활동이라는 것은 퇴락해 버렸고 직원들의 사상적인 해이는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약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종이 호랑이 정도가 아니라 종이 고양이도 되지 않는 종이 쥐새끼 수준으로 지금 나약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음을 반드시 신임 원장은 직시해야 됩니다. 신임 원장이냐 이제 부장으로 이름도 바뀌어야 되겠죠. 네 번째입니다. 국내외에서의 정확하고 효과적인 첩보 수집 활동 역량이 지금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무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집하는 첩보의 수준, 질량 역시 현저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금 국가정보원에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다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기생충 수준의 이런 분석 파트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저급한 정보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그것은 국가의 비밀 정보 공작기관으로서 위상이 사라져버렸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기존에 아첨만 일삼아온 업무보다는 아첨하고 상납하는 것에 적응되어 있는 이런 기회주의 세력들이 여전히 감사관실이다, 감찰실이다, 기조실이다 해가면서 잔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소에 보통의 직원들이 개혁이 없다. 국정원은 개혁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은 내부적으로 현재 하급 직원들은 전부 다 100%가 아니라 1000%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 해외에서의 공작망이 대부분 와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주 지역은 그런 데는 공작이 없어요. 미국에 가서 공작했다고 하는 놈 있으면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돈 하나 주는 것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지갑에서 어떤 시계 아세요? 자, 이게 지금 지갑이라 그러면요. 지갑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갖고 $100짜리 이렇게 주다가 이런 게 다 사진에 찍힙니다. 그래서 PNG, 페르소나 non grata, 외교장 기피 인물이 되어서 쫓겨 들어왔던 데가 바로 미국이에요. 어디? 뉴욕. 그런 데다가 지금 중국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 요원들이 중국에 파견 나갔다가 중국의 국가정보단위, 즉 공안부, 안전부, 총참, 통전부 이런 데가 있죠. 이런 쪽에 협박에 굴복해서 지금 이 시간도 퇴직한 이후에도 중국 공산당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미국 지역 같은 경우 우리 맹방이죠. 우리 혈맹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파견되었던 상당수가 미국 측 협조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어요? FBI가, CIA가 요청하면 그 사람들 요청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대로 열심히 지금도 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부에서의 정보가 지금 누출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작년에 발생했던 미 중앙정보국 CIA에 있다가 나와서 지금 미국의 CFR, Council of Foreign Relation이라고 하는 외교협회라는 데 있죠. 거기서 일하다 지금 미국 FBI에 의해서 기소된
수미텔에 있어요. 그런 게 바로 내부에서의 정보가 누출된 사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파견됐던 자들의 상당수는요, 퇴직 후에도 열심히 미국의 국가정보기관에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자녀들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현실입니다. 자, 8번째입니다. 자, 대북 공작을 한다는 파트. 이 역시 비밀이 누설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수습이 불가한데 만날 하고 있는 짓은 회의만 하고 있다 그래요. 회의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지금 특히나 문재인 때, 즉 김대중이 때, 그때 이종찬이가 국정원장이 되면서 상당히 대부분의 우리 공작원들, 협조자들의 명단을 이북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 죽였는데 지금 문재인 때 다시 서훈이가 국정원장 하면서 그 밑에 있던 김상균이란 자가 차장으로 있으면서 이런 대북 공작 사업에 활용되고 있던 우리 협조자 명단을 또 다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 지금 와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일에 협조해주던 협조자가 귀국한 후에 본국의 국가사법기관에 체포가 돼서 죽도록 얻어맞고 그동안 국정원과 협조했던 일이 다 공개돼 버린 이런 처참하고도 비참한 공작 실패 사례가 있었는데도 현재도 그와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다 이겁니다. 9번째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이것은 대단히 높은 지적 수준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고급 두뇌가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학 저런 수준의 것들로 안 돼요. 칼텍이나 MIT나 이런 정말 고급 두뇌들이 필요한데 없어. 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준 떨어지는 대학 출신 애들이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나 이런 민간 기업 수준보다 턱없이 수준이 낮은 그런 인원들이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최첨단의 수준으로 감당하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굉장히 첨단 과학기술 분야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 우리가 들어갈 때는 보통 300대 1 정도의 경쟁 시험을 봐서 들어갔는데 음서제를 남용을 해왔어요. 인턴십을 운영해. 그러니까 형편없는 수준으로 있는 애들을 국가정보기관에 요원으로 지금 선발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선발해서 현장에 내보내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일을 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어리다 하더라도 젊다 하더라도 이런 애들은 qualified가 된 애들이 아니야. unqualified 된 인원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비밀 공작 사업할 수 있는 현장에 내보낼 수 있다? 파견할 수 있다? 안 되죠.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것들도 과감하게 다 내쫓아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자, 11번째입니다. 역사관, 사명감, 조국의 민족에 대한 헌신, 희생정신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임전무퇴라고 하는 화랑정신이 이미 국정원에선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런 상무정신이 없어졌어. 퇴화된 게 아니라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정신자세를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조직은 해체되어야 됨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2번째입니다. 파벌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 이익 중심의 기회주의자들의 저열한 집합체로 추락돼 버렸습니다. 아주 낮은 수준의 풍토로 추락을 했습니다. 전부 다 학교 중심, 고향 중심 이런 식으로 또아리를 맺고 자기들 중심으로만 이익을 추구해 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안보는 있으나 마나, 국가안보는 너나 줘라, 개나 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 국가안보가
들을까요? 미국의 CIA 같은 경우 보면은 We are the first line of national defense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We can go wherever, but others cannot go. 우리는 어디라도 간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 어디라도 우리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We can accomplish what others cannot accomplish. 우리는 성취해야만 하지만 그 성취해야 되는 일은 다른 사람들 할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런 조직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되어야 되고 가장 엘리트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정원은 정반대로 돼 있다. 국가안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private profit, 개인의 이득이, 개인의 이해가 가장 우선시되는 이런 풍토가 되어버렸으니 어디 가서 국토안보, 국가안보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13번째입니다. 감찰실, 감사관실, 기조실 마피아 이런 것들이 참 큰 문제예요. 이 자들은 본연의 첩보 수집, 공작 업무 이런 활동보다는 저희들끼리 상호 결탁해서 폐쇄적인 문화권을 형성을 하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이익을 나눠 먹고 있는 동사무소 행정조직으로 추락 변질을 시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찰실, 감사관실, 기조실 이것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이 힘을 발휘하고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짓거리는요. 이제 새로운 정부가에서 개혁을 할 때 싸그리 다 땅속에 파 묻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개선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겠지요. 그 방향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국정원은 비밀정보공작기관으로서 그 근본을 상실해버린 조직입니다. 따라서 현재 조직을 완전하게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해야 합니다. 만약 이걸 못하면 김문수 정부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국가정보기구의 요원들이 그들의 비밀 활동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선결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밀 첩보 공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비밀 요원들에게 합법, 비합법, 반합법, 불법까지라도 그들의 행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는 다 허락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저 국회에 있는 저 쓰레기 놈들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기존 힘세다고 하는 권력자들에게 아부하면서 생존을 해왔던 지금 현재의 국정원 인원 갖고는 절대로 비밀 공작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홍장훈이의 상형 문자 보셨죠? 헌법재판소에 나서 횡설수설하는 홍장훈이 보셨죠? 바로 그와 같은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2, 제3의 홍장훈이가 한 3,000명 정도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인적 청산이 절실합니다. 지금 현재 차장, 국장들이라고 이 감투를 쓰고 있는 애들 가운데 비밀 공작 업무를 현장에서 경험해 본 자는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원장부터 차장, 국장들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에 비밀 첩보 공작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기존의 직원들, 얘네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죠. 집에 가면 애비고 남편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그대로 국가정보조직에 둬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밥 먹는 벌러지들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다른 행정조직, 좀 다른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대로 분산해서 흩쳐버려야 돼요. 왜? 최소한도 밥은 먹게 해주는데 가서 생존하는지 여부는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죠. 자, 그래서
뭐 최소한도의 자녀 임기를 보장해 준다거나,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가서 애타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우리 황인수 국장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황인수 같은 인물들은 비밀공작 업무나 대공수사에 특화되어 있는 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설령 나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불러들여야 되고, 현재 남아있는 직원들 가운데 특별하게 애국심이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한 직원들은 잔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리고 5번째입니다. 국가에서 이 비밀 정보 요원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뒷받침해주고 책임지는 이러한 업무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탁상 행정이 아니라 과학 행정, 즉 모든 업무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요원들에게 평생 직장으로 그들에게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비밀 요원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째입니다. 직원들 가운데에서 늘 보면 변명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목을 쳐 날리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기존 조직이 너무나 부패하고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조직으로 신설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역사가 시대가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7번째입니다. 국내 조정관 업무를 부활시키고 각종 산업 현장에 침투해 있는 외국 간첩을 색출 검거하는 작업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자, 국내 업무를 못하게 해서 지금 국내 업무 못한다고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에요. 국내에 일하던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이제 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분산되어 있는 그 요원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 영역에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 학교에 뭐 지방자치제에 내지는 법원에 뭐 검찰 안에도 들어가 있는 각종 외국 간첩들, 교포로 위장해서 들어와 있는 이런 애들에 대한 간첩 판별을 해야죠. 색출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내 조정 업무 및 관계기관 대책 회의까지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8번째, 정보기관은, 공작기관은 무엇보다도 미래에 불어닥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사전 예측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방첩 보안 업무를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전염될지도 모르는 전염병, 뭐 살모넬라라든지 뭐 또 다른 제2의 사스 아니면 제2의 우한폐렴, 이런 것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쟁, 또 적들의 기습적인 도발, 이런 모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엘리트들로 정보 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9번째입니다. 민노총, 전교조, 화물연대 등 평양의 대남 공작기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움직이고 있는 반국가 단체들을 국가적인 보위 차원에서 이들을 보안법으로 검거하고 처단해서 이들의 싹을 말려버리고 발본색원해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야겠습니다. 10번째입니다.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니라 비밀 공작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수준에서 체질 개혁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혁을 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뼈와 살갗을 뜯어내는 이러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진짜로 이스라엘의 모사드, 신베트, 아망을 벤치매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1번째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김대중 정권과 같은 친북 정권 등의 그 반대한민국적인 망동과 헌납으로 말미암아
휴민트 역량, 우리 협조망들이 절대적으로 와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괴뢰라고 하는 저 악랄하고 가장 잔악한 저 국제범죄 조직의 내부 파악을 할 수 있는 현미경과 망원경이 지금 부재합니다.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 우리의 현미경과 망원경 부설이 절실합니다. 이와 같은 첩보망을 부식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대북 공작 사업하는 곳은 모든 역량이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직 현재에 있는 아이들은 저는 없애버리고 새롭게 신설해야만 하겠습니다. 12번째입니다. 아주 저열한 대한민국의 문화 가운데 특징이 바로 분파주의입니다. 분파주의. 지금 분열된 분파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 국정원 내부, 지연, 학연 간의 이해 구조를 완전하게 혁파시켜야 됩니다. 이 인사 혁신을 할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이 있습니다. 새롭게 원장 되시는 분께 제가 필요하다면 추천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인 개혁 방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추가로 별도로 빼어놨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국정원 예산에서 대북 공작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먹고 놀고 자고 자빠져 있는 이런 쓸데없는 아이들을 다 모가지를 쳐내서 쫓아내면 경상비로 지출되던 인건비만 해더라도 상당히 남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대북 공작에 쓰여지는 이 전문적인 예산, 이 예산은 그 부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사용할 수 있게 그 재량권을 줘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 대한 고급 정보를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전투적으로 입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보 예산은 국가 안보 및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 문재인 시절처럼 김정숙이의 옷을 사주는데, 김정숙이의 폐물을 구매하는데, 김정숙이 가방과 신발을 사는데 쓰여지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김문수 대통령의 안식구 되시는 그 설 여사는 그럴 위험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있어왔던 국내 조정관 제도를 부활시켜야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셨지만 사법, 입법, 행정부서의 부정부패와 월권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나라의 삼권 분립이 허물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킬 수 있는 암행어사가 필요합니다. 그 자들의 부패와 부정을 근절할 수 있는 정보력을 확보를 하고 그동안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던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있던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모두 척결하고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수처보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죠. 있어나 마나한 기관. 이 공수처보다도 더욱 강한 기존에 있던 국가정보기관을 신설하여 국가안보, 과학, 경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경험이 많은 군대, 검찰, 정보기관이 공조를 하여 법을 초월한 국익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해결해낼 수 있는 대통령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엘리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애국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보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올바른 역사, 인성, 도덕, 윤리 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체절명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의 대대적인 교육 개혁과 사상 개혁,
그리고 사회 개혁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비밀 첩보 수집, 비밀 정보 공작 기관의 국가정보기구의 역할이 확행되도록 법과 제도를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5번째입니다. 국가 안전을 위한 비밀 공작 사업에 대한 보상을 철저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그 기여한 공적이 확연할 때, 확실시될 때 공작관이 아닌 공작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지위를 받았다고 해서 보안상 국가유공자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겠습니다. 공작사업은 가정과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충분한 책임과 보상을 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과 헌신, 신뢰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헌신적인 공작원들이 충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업무에 충실하게 매진할 때 그 나라 국가안보 경제는 더욱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은 70여 년 이상을 대남 분열과 적화 통일을 획책하기 위해서 통일전선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통진당, 전교조, 민노총, 5.18 광주 사태, 세월호 같은 세력들이 이념적으로 조직적으로 확산이 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자생적인 북한 맹종 선호 세력들까지 준동을 하면서 종북, 충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종북적, 친북적, 사회주의적 세력들이 점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반국가 세력들, 친중, 친북, 종중, 종북, 충중, 충북 세력들을 반드시 발본색원 청산, 척결해야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좌파 세력은 금전과 조직, 이념으로 언제든지 국가 혼란을 야기시키고자 하는 목표 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국가정보기관, 검찰, 군대, 경찰은 그 자체적으로 비상기구를 만들어서 지금의 기구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런 비상조직을 만들어서 국가안보와 대통령을 적극 보좌하여 체제 수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설 연구소 수준도 안 되는 해외 분석 부서, 이와 같은 조직은 아예 그 존재 근거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대신에 소수 역량 있는 요원들을 신규로 모집해서 체질을 적어도 미국의 CSI에서나 헤리티지나 혹은 허드슨 연구소 이런 수준을 능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양질의 고급 요원들을 분석 요원으로 모집해서 완전히 체질을 그 뿌리부터 바꿔야 하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주요한 사안마다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을 격퇴하고 적을 경멸 사살시켜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의지조차도 전무했던 자들이 지금 현재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도 그와 같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약하고 겁 많고 능력 없는 간부들의 악습을 완전히 단절해야만 합니다.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1급, 2급, 3급 전원을 교체하고 퇴사시켜야 하겠습니다. 10번째,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차장, 국장 등과 같은 1급에서 4급에 있는 현재 인원들 가운데 업무를 중심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전문가로 되어 있는 자들이 별반 없습니다. 따라서 이들 가운데 최소 90에서 95%는 제거해내야 합니다. 특히
대북 관련한 비밀 공작 경험이 전무한 현재 차장들과 국장들은 모두 교체해서 집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경험 없이 공작 사업 인가 한 건도 없었던 그런 아이들이 비밀 공작 사업을 한다는 것은 연목구호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바로 그 노은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앞으로 국정원에 단 한 명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11번째입니다. 사회 재반 분야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부각하고 조정 통제 역량을 복구하는 한편 지방자치제 부패상을 척결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지방자치제가 썩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걷어낼 만큼 이 지방자치제 부패 부정을 척결해내고 군과 검찰과 연결되어 있는 이 국내 조정관 제도를 부활해서 소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12번째입니다. 해외 사업을 관장하는 지역에 있어서 외국어조차 안 되는 직원들이 파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과거 같은 경우 특히 육사 출신들 가운데 외국어가 안 되는데도 육사라는 어드밴티지를 이용해서 해외에 나가서 축제를 했던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 아이들이 체질적으로 군에서 적응할 수 없는 애들이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정원으로 넘어와서 여기에서 무관이 아니라 문관으로 살아가면서 오직 승진과 보직, 진급에만 열을 올리고 살아왔던 자들이 대부분이다. 거기에다가 특정 학교 위주로 짜여지는 해외 파견, 이와 같은 악습의 제도 역시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전원을 교체하든지 아니면 해외 거점을 폐쇄시켜버려야 됩니다. 일도 못하는 곳에 인원을 내보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13번째입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해외 지역은 거점 폐쇄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을 확행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는 일단은 거점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빈자리를 비워놓고 점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비밀 공작 업무를 말합니다. 일반 외교부들이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비밀 공작 업무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자들, 그리고 공작관이 아니라 공작관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내보내서 진정한 공작인 블랙 오퍼레이션을 주관하는 케이스 오피서, 즉 공작관들이 해외에서 활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끔 그 서브로, 보조원으로 활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미국 CIA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즉 준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최강의 무력 역량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Paramilitary Operation Capability가 될 거예요. 즉 군사작전 수행 역량이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자, 지금 첫째, 미국 CIA는 SOG, Special Operation 그룹을 과거부터 보유해왔고 그들의 행태가 현재는 SAC 혹은 SAD, Special Activities Center 혹은 Special Activities Division, 특수임무단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군부에 있는 특수부대 역량을 국가정보기관 내로 흡수하여 특수임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밀 조직을 구성하고 하시라도 적의 심장부에 이 두개골을 잘라내고 심장을 도려내는 그런 과감하고도 속전속결의 과업을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특수 조직을 보유해야만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2011년 4월 30일 밤 파키스탄의 모 지역에 숨어있던 빈 라덴을 제거했던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작전명 넵튠 스피어였죠.
이와 같은 사례를 본받고 또 최근에 있어서 하마스가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침범해왔던 이런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언제라도 북한 괴뢰의 도당에 바로 저 교주, 가짜 백두혈통, 돼지 한 마리를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돼지의 목을 베어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고도 공세적인 준군사작전을 언제 어디서든지 달성할 수 있게끔 준비해둬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이미 이와 같은 완벽하고도 강력한 우리 살인병기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살인병기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혜롭고 경험 많은 유능한 공작관이 공작적인 선진기법과 방안을 더해서 이것을 조화롭게 추진해서 이끌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더십이 있는 지휘관, 공작관이 절대로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부족하고 없으니까 우리 퇴역한 선배들이 지도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러한 스페셜 포스스, 특수부대에서 전역하는 대원들에게 수시로 이들을 국가에서 채용하고 독립적인 작전 임무 현장에 투입하고 또 그들에게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예산 재정 지원과 함께 복지 혜택이 공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안정될 때 이들이 특수작전 임무 수행이 비로소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섯 번째로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조기에 빠른 시간 내에 북한 지역을 완벽하게 수복하기 위한 특수작전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특수작전은 즉 북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전과 함께 북한의 핵 혹은 HEU, High Enriched Uranium, 우라늄 저장고 혹은 핵 저장 시설 혹은 핵무기 시설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모사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잔인하고도 무자비한 보복 응징 작전이 언제 어디서든지 완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강조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국가정보조직은 조직 이름부터 지금처럼 국립정신병원 줄임말인 국정원이 아니라 이름을 반드시 개명해야 됩니다. 국가정보부 내지는 과거처럼 중앙정보부로 회귀해서 비밀 공작 업무가 위주로 되는 실질적인 비밀 공작 조직으로 거듭나와야 되고 또 그 거처 또한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국내 정보 분야는 반드시 조정관 제도, 즉 관계기관 대책회의 제도를 부활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회 부조리, 부패를 일소하는 선봉장 역할을 하게끔 하고 또 이 일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브로커들이 과거처럼 생산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업무를 하는 한편 대공수사 업무를 강화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는 최첨병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재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법과 제도로 선확립, 보장하는 한편 합법, 불합법, 비합법, 반합법 모든 비밀 공작 활동이 엄정하게 실시 추진되되 이 모든 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범주 내에서 진행될 때는 그 모든 행위를 법 혹은 불법, 비법, 반합법이라 하더라도 용인되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것은 제가 공작 현장에서 직접 뛰면서 직접 몸소 체득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제가 마련한 이런 개혁안을 갖고 국정원을 개혁했더라면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낭패를 보지는 않았겠죠. 자,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 있고 지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현 상황에서 김문수 대통령은 꼭 이 사실을 이런 정보기관에 처해 있는 현실과 또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책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옆에 애들이 해주는 얘기 듣고 되지가 않습니다. 뭐 우리 국정원 출신의 뭐 국장 뭐 무슨 해서 지금 뭐 박계동 의원 앞으로 김재원 앞으로 많이들 가서 붙어서 뭐 내가 최고 전문가라고 떠들 거예요. 그런 얘기들 들을 필요 없어요. 듣고 싶으면 제가 일부러 방송에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경청해 보시고 의문점 나오면 부르십시오. 제가 가서 친절하게 바쁘지만 가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을 위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고맙습니다.